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저녁 9시 10분입니다. 실시간 방송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반적인 이제 시황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골드 시세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트로이 온스,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국제 시세 1862불 15센트, 지금 1g당 가격 59불 87센트, 1kg당 가격이 59,869불 67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도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25불 61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작을 오늘 저녁장 들어와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런던장에서 상승을 지금 현재 골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황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아시아장에서는 거의 보합세로 갈 거다. 런던장에서 무슨 변화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런던장에서 상승의 어떤 부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작으로 따지면 뭐 시작선에서 크게 상승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아장에서 오늘 거의 보합세로 있다가 런던장에서 상승을 지금 현재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골드든 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버도 보합세에 있다가 좀 상승의 어떤 내용이 그려졌고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오늘 어쨌든 저녁장에 뭔가 변화가 지금 현재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증시는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했고요. 지금 유럽 증시는 지금 현재 하락으로 출발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원 환율은 뭐 똑같습니다. 아침에도 1102원이었는데 오늘도 1102원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채권 수익률에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채권 수익률은 지금 전체적으로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어제 조금 반등을, 아침에 오늘이 조금 반등을 했는데 오늘 다시 저녁장에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에서 금, 실버도 역시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이제 오늘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더리움 자체가 오늘 상당히 최고 정점을, 오늘 최고 가격을 찍은 그런 어떤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오늘 시장들이 골드, 실버는 굉장히 보합세였고, 저녁장에 와서 이제 조금 상승을 했는데, 오늘 지금도 봐보시면 이제 유로화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파운드도 마이너스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운드는 조금 상승의 어떤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지금 유럽 쪽은 거의 마이너스로 지금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장에 상승을 하다가 지금 상승이 조금 꺾인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그 전반적인 어떤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항상
그 오전 아시아장에서는 그 별 어떤 이 변압지 보합세로 가다가 항상 아시아장에서 그랬듯이 가다가 저녁장에서 변화가 좀 온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될 어떤 그 부분은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내 시세 가격이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가 최근에 거의 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원래 이 매수 그러니까 내가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기본적으로 3에서 한 5% 정도 편차가 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골드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팔 때와 살 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인데 최근 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국내 유통시장에 조금의 무슨 변화가 있다. 그 속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디테일한 어떤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지금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사실은 있지만 우리 국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환율입니다. 환율. 그 다음에 국내 자체에서 어떤 수급 관련된 물량에 관련돼서 그런 어떤 현상도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받은 것을 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차후에 분석할 때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오늘 월요일 저녁이고 저번 주말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지금 댓글로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제 오늘 낮에 저희들이 실시간 방송 관련해서 앞전주에 이제 댓글이 피드백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오늘 낮에 시험 방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 테스트도 다 됐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조금 변화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실시간 방송을 같이 띄웠더니만 조금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암호화폐 쪽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자체가 오늘 다시 상승 어떤 부분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비트코인 외계를 갖다 뭐로 부르냐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트코인과 크게는 시장이 알트코인으로 나누는데 비트코인은 큰 어떤 상승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알트코인이 지금 최근에 상승을 했는데 잠시만요. 자, 지금 현재 요 시장이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장입니다. 알트코인의 오늘 이더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크게 오늘 160만 원대까지 정점을 찍고 지금 뭔가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상당히 오늘 알트코인 시장은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방송을 낮에 테스팅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피드백 잘 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고 진행하는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오늘 보합세였고
제가 유럽장 들어서 뭔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상했던 내용들이 거의 퍼펙트하게 지금 이제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장 들어와서 상승을 하는 이런 형태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그 흐름은 오늘도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오늘 제가 우리 그 또 구독자님께 그 여러 가지 또 질문 받은 내용, 그 다음에 또 문의 들어온 내용,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 수익률은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고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채권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게 미 채권의 10년물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많이 논합니다. 단기는 일반적으로 봐보면 선물 시장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누는 부분이고, 장기는 30년물, 10년물이었는데 채권 수익률의 기준은 거의 10년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높아졌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뭐 조금 전에 제가 채권 수익률,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는 약간 상승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오후에는 하락으로 돌아서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 실버는 상품 거래소 시장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은 동반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더, 비트코인 이런 부분이 오늘 또 아직까지 코인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을 읽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앞전에는 이제 골드와 달러와 어떤 그 개념에서 우리가 흐름을 어느 정도 읽으면 전체적인 금융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최근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파악을 해낸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내용들이 왜 그렇느냐, 기본적으로 작년 11월 달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선물 시장에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갔어요.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자금이 그렇게 흘러갔느냐, 기관에서 흘러갔습니다. 기관에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선물 시장이, 골드 선물 시장이 죽어버렸죠. 물론 이제 수익률 우리가 이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는 부분이 이제 연준에서 2011년도에 있었죠. 그 2011년도에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쓰면서 그때 당시에 기관들이 그 수익률 그 곡선 제어 정책에 갇혀 가지고 상당히 이 기관 쪽에서 그때 당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자금이 묶여 가지고 굉장히 그때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그러한 정책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 11월 달에 전문 용어로 쓰면은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딱 쓰는 순간 기관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선물시장을 가버렸죠. 제 이 유튜브 동영상을 꾸준히 듣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다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으로 기관 자금이 움직여 들어가서 이 전체적인 이제 시장 이 금융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유동성 시장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또 유동성 시장에서의 그 골드 시장이 실질적으로 선물과 상품 거래소 시장에서 백그레이션 자체가 일어나 버리는
그 기간이 잠깐 백그데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거의 만으로 2달 가까이 넘게 거의 석 달 가까이가 백그데이션이 일어나는 요런 형태가 지금 그 계속 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자금 흐름을 시장에 이 부분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도 그런 우리 그 구독자님이 질문을 그 해온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골드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해서 제가 2300불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1월 달 이후부터 시장 변화가 오면서 지금도 금융시장이 지금 혼조세죠. 그럼 왜 혼조세냐? 왜 지금 예측하기 어렵냐?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청문회하고 그 다음에 그 각 어떤 이 장관들 진영이 이제 짜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씩 정책이 이제 흘러나왔죠. 흘러나오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와 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이제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했을 때에 거의 4만 불에서 3만 불 가까이가 하락을 했죠.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15%씩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뭐 3만 한 3천 불 정도, 3만 2천에서 3만 3천 불 그 사이로 다시 상승을 하고,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고 가격 정점을 찍어내는 그런 올해 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판단해서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 골드가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는다면 올해 그 골드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은 오히려 2300까지도 가지 않을 수가 있다. 2000불, 작년에 최고 정점에 2075불, 2000 그 선까지도 그 뛰어넘기가 어렵지 않겠냐. 요런 어떤 내용도 조금 걱정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아직까지 이 바이든 정부에서 정확한 정책이나 결국은 이제 청문회에서 각 장관들이 뱉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씩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진영이 짜지고 그 정책들이 그 부양책 같은 경우도 1조 9천억을 갖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1조 9천억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조 9천억 중에서도 그 예산이 어느 쪽으로 편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골드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뭐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예견될 어떤 내용들인데 아직까지 이제 뭐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은 아마 그 패스가 다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아직까지도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내용으로 갈지가 굉장히 지금 눈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2300불대를 예상을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봐서 2300불대를 갈 것이다. 그게 이제 10월달, 11월달에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11월달 중반 정도 가서 백그데이션이 일어나면서 선물 자금에서 빠져나갔던 부분이 아직 리턴이 안 되고 있는 어떤 요런 어떤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어려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2월달 정도, 최소한 2월달 정도 가서 부양책이 어떠한 그 예산이 편성돼서 부양책이 통과가 되느냐가 굉장히 이 골드 시장도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은 요즘 들어서 굉장히 그 시장을 읽어내기가 어려운 시장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시장을 분석하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어떤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시장을 읽어내는 골드 시장만 봤을 때 시장을 읽어내는 어떤 패턴에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지금 시장 읽어내는 어떤 패턴이 상당히 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시장에서는 거의 보합권으로 갈 것 같다. 오후 유럽장에서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거의 보합해서 유로장에서 이제 변화가 왔고요. 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유로화의, 저는 최근에 유로화의 동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유로화의 어떤 동향이 거의 골드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장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저는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뭐 유로화가 플러스였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돌았으면서 급작스럽게 지금 현재 유로화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 들어서 달러가 또 굉장히 상승을 급격하게 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9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져야만이 골드가 충분히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이제 오늘 오후 오늘 장 골드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하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골드를 봐보면 하락을 하다가 지금 현재 달러가 상승하면서 골드가 상승하는 폭이 지금 현재 차단이 된 겁니다. 뭐 실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유로화의 어떤 흐름이 그대로 지금 현재 골드 시장에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분석된 내용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지만 뭐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원래 지금 이제 그 화이자나 모더나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백신 생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인도 생산 공장이 불이 나서 더 어떤 타격을 입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한 그 전 국민이 그 이제 소위 이제 공동 어떤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려면 60%에서 70% 정도를 맞았을 때에 그게 공동 면역 체계가 발생된다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 백신 생산에서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 백신 생산에서 굉장히 전 세계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단체 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동성 시장은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유동성 시장이 길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나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은 골드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정상적인 패턴 골드와 실버의 어떤 반대추 역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다면 지금 골드는 상당히 상승을 했었어야 되고 달러는 더 하락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자금 흐름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장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에 골드 시장은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뭐 우리 여기 그 우리 골드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도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조세가 지금 오고 있고 계속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부양책이라는 이 이슈가 전체 금융시장을 지금 현재 먹구름 덮듯이 덮어놓고 있다. 예, 이런 어떤 제가 앞전에도 어떤 분 질문에서 미채권 수익률 부분이 중요합니까? 부양책이 중요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해서 저는 부양책입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채권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부양책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 정부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채권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현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부양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언제쯤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부양책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뭐 제가 볼 때는 부양책에 쓸 자금이 어느 정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채권이 이제 어느 정도 세일이 끝나고 나면 부양책은 그 채권 수익률 부분은 오히려 정상 궤도로 빠르게 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채권 수익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미국의 어떤 신용도에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여러 가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만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럽 뭐 한국 어디든지 다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똑같다고 봤을 때 특히 미국은 새 정부가 지금 바뀌면서 미국 그 부양책이라는 큰 하두를 던져놨기 때문에 부양책을 쓰려면 그만큼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더 줘야 되니까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부양책의 디테일한 면이 어느 방향으로 예산이 짜져서 의회를 통과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인 그 시장에 관련된 큰 이슈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백신 부분이 생산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집단 방역 체제가 지금 흔들리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뭐 전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골드 시장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 빠르게 지금 현재 유로화가 빠지고 있어요. 차트를 잠깐 볼까요? 예, 잠시만요. 제가 창을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이거 버벅대네요. 예. 지금 봐보시면 유로화가 빠르게 지금 현재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런 어떤 그림이면 오늘 골드가 달러가 아마 고개를 들 겁니다. 머리를 들고 있죠. 예, 그러면 골드가 더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유로화가 여기서 좀 더 반등을 해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급속도로 지금 빠졌습니다. 조금 반등을 해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유로화가 반등이 없다. 그렇게 봤을 때 달러는 고개를 분명히 든다. 그렇게 봤을 때에 오늘 골드 유효장은 크게 기대하지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뭐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유로화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유로화가 반등한다면
시장은 골드 시장은 조금 상승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이제 항상 앞전에도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1860불 때 어떤 분들은 이거 별 의미 없는 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1860불 때를 완전히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평균 200일 저점이 1860불 때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의 1860불 때 밑에 놀았단 말이에요. 한 거의 하루 차트로 봐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 부분 지금 현재 하부에서 놀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접점 라인이 더 내려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더 내려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1860불 때 이상, 1800 놀아도 1880불 때, 70불 때 이상에서 놀아야 많이 1900불 대로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1860불 뭐 여기서 이제 조금 아마 그 저항선인 것 같은데, 여기를 한 번 더 빨리 치고 넘어가서 그 이상으로 가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버 역시도 오늘 뭐 비슷합니다. 장이 골드나 실버나 요즘 최근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4시간 봉을 봐도 뭐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지금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실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이제 환경 친화적인 기업, 거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전기 자동차죠. 태양광 발전, 전기에 관련된 부분에 이 친환경 산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핵심 부품, 핵심 이 산업재가 실버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개념도 있겠지만 실버는 우리가 그 산업재로서의 경기